예, 안녕하십니까. 20대 대통령 예비 후보로 나선 최대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7년 3월 영어 몸이 된 이후로 지금 4년 8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 독방에서 영어 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73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사실 증거의 조작, 위증교사, 그리고 부당한 법리에 의해서 억울하게 무고한 사람이 뇌물죄를 뒤집어 쓰고 국고손실죄를 뒤집어 쓰고 22년형을 선고받아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하에서 선동하고 기획한 세력이 있었고 수많은 국민들은 당시 촛불에 선동당했습니다. 주요 언론, 검찰, 특검, 국회, 헌법재판소 모든 주요 국가기관들이 다 이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붕괴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6년 10월부터 이 사태의 중대성을 직감하고 거리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가 없다. 잘못된 어떤 사실 증거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지 마라. 탄핵 반대, 탄핵 무효화 투쟁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주요 정치 세력 어느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간절하게, 절실하게, 절박하게 주장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은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거리에서 또 인터넷 공간에서 행동과 담론으로 계속해서 투쟁을 해온 분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더 이상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의 영어 생활을 우리 국민이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이제는 석방돼서 자유몸이 되어야 되고 본인이 해야 할 말씀, 우리 시국에 대해서 또 우리 지난 잘못된 탄핵 사태에 대해서 하셔야 될 말씀을 제대로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전 국민적인 동의 아래 오늘 행사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손으로 엄청나게 많은 정치 보복을 했고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임기를 다하는 이 시점에서 국민적 열망을 수용해서 그리고 정의와 진실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박근혜 대통령 석방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뜻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촉구 집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12월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한 중요한 또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우리가 목표 삼아서 전국적인 여론을 일으켜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반드시 관철해내야 하고 또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집권 세력이 반드시 이제는 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필요를 넘어서 의무가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드리는 석방 탄원서 더 많은 정치 세력들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 탄원서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을 낭독을 해드리고 그리고 청와대 전달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이 이제 국민통합을 위한 대사면과 종전선언으로 정권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아주 세게 질렀습니다. 임종석은 여기 이 지역구 지금 종로 보선에 나올 게 확실시되는 인물인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출마를 앞두고, 그리고 문재인 임기 앞두고, 대사면을 먼저 떠들게 된 겁니다. 다만, 제가 이건 확답을 드릴 수 있는데, 최소한 지난 총선 이후에 문재인 쪽에서 박 대통령을 석방시키려는 움직임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들도 설마 우리 쪽에서 이게 석방한다는 말을 흘리면 보수에서 여러 같이 대통령 석방하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인민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아니 석방시키면 우리를 분열시키는 공작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태극기들 던져야 되는다 윤석열 만세하러 가다 보니까 없다. 자기들한테 석방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솔직히 석방 기회를 놓쳤다. 이런 제가 부끄러운 말을 제가 전달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사실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왜 석방을 하려고 들어가는 거냐? 진짜 문재인 쪽에서 정치 공작을 하게 돼서 이제 그쪽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박 대통령 중심으로 다시 한번 태극기가 왕창 뭉쳐가지고 판 엎어질까봐 그거 딱 하나 불안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다 윤석열 만세를 갔기 때문에 대통령을 석방시켜도 최소한 내년 대선까지는 박 대통령이 세를 키워서 판을 엎지는 못할 거다. 이 정도로 계산을 하고 석방을 준비하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진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우려했다는 야권 분열 어쩌고 그 계산까지도 이제 문재인 쪽은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요것 때문에 또 아마 국민의힘 여론분들은 웬 석방이냐, 대선 끝나고 하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전화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쪽이 정치 공작 하는 건 맞지만, 그러면 그 전에 석방시켰어야죠. 대선 전에 석방시켰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잔머리 쓰다가 결국 문재인 쪽에 이제 선빵을 먹게 됐으니까, 그러나 저러나 4년 6개월 압도적인 신기록이죠. 전두환 신기록 한 2배로 깨버렸죠. 전직 대통령이 지금 옥중에 있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 석방이 정치에 도움이 되니 안 되니 그런 거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석방했다 그러면은 고맙게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 이유는, 그래도 문재인이 보수가 반대하는 박 대통령 석방을 억지로 했다라는 기록은 안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기자회견,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박 대통령 석방 집회를 해서 그래도 보수의 제정신 가진 보수가 석방을 강하게 요구해서 문재인이 석방을 시켰다. 이렇게라도 역사 기록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든 안 내든 저는 석방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소리 내고 안 내고가 역사와 그 다음 스텝에 엄청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이철의 후보가 직접 문재인에게 석방 요구를 하고 그 의견서를 전달할 건데, 이제 시작이고요. 12월까지 계속 이런 석방 이벤트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용원 오링코리아 대표님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는 최대집 대표 인연이 깁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이 최대집 후보는 옛날에 자유개척청년단 봉태홍 우리와 함께 한 20년 되나요? 예. 이미 대한민국에 남노당이 바로를 해가지고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주화의 탈을 쓰고 남노당이 메가더 장군 동상 쓰러뜨리고 달려들고 체제를 전복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아스팔트 우파 중에서는 가장 고참입니다. 역시 이제 20년, 15년 그리고 태극기 들고 나온 지 5년 긴 역사를 보니까 역시 이 짬밥수는 무시 못한다. 한 5년 태극기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팔아먹던 것들은 이제 탄핵의 주범이
윤석열 밑에 다 들어가지고 탄핵무효 외친 자들 윤석열 만세 이질을 하고 있어요. 역시 이 우익 운동을 하다 보면은 변리 대표도 한 10몇 년 되지요. 15년. 그러니까 저도 한 15년 조금 넘고 그래도 이 아스팔트 우파 한 10년 이상 깜빡 돼야 이게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갑자기 촛불 반란을 일으킨 남로당 칼제비 만세합 부르는 그런 미친 짓을 안 하구나. 참 짬밥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은 이 경험이라는 것, 체험이라는 것도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요즘 윤석열 만세 부르는 짝퉁 보수, 위장 우파, 이 탄핵파리, 태극기파리, 보수 우파 파리들 보니까 이 최대집 후보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대한민국 다음 대선을 치른다 그러지만은 대선이 뭐 있나요? 촛불 들고 나온 촛불 주사파하고 거기에 부역질한 사기 탄핵파 이거 후보 2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거대 정당은 솔직히 말해서 민주화의 탈을 쓴 남로당 집단들만 남았다 하는 게 나의 평가입니다. 저도 종북좌익 척결단이라는 이름으로 저도 이름으로 10년 그 전에부터 2004년 때부터 국민행동본부하고 보니까 이거 전부 이거 남로당 다 됐구나 싶었는데 이제 남았는 대한민국 정통 우파는 다 사라지고 최대집 후보 남았고 여기 지금 몇 사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빛이 꺼지지 아니하고 촛불 반란이 무엇인지 사기 탄핵이 무엇인지 윤석열의 탄핵 날조 수사와 이재명의 촛불 난동 이 민주화의 탈을 쓴 남노동들의 반란 반동으로 우파 정권이 타도되고 우익 대통령이 축출되고 우익 인사들이 숙청되어 수백 명이 감옥에 가고 탄압을 받은 이 상황을 뒤집는 것은 역시 오랫동안에 이 종북 좌익 세력에 싸워온 사람들이 해야 될 역사적 소명이 아닌가.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촛불 반란과 사기 탄핵으로 축출당한 박근혜 대통령, 타도된 박근혜 정권, 전복된 자유민주 체제를 다시 되돌리는 아마 또 다른 시작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나쁩니다. 이재명 나쁩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런 주사파에 부역질하고 있었던 국민 힘빼기당 요즘 보니까 잡것들의 짐당이더라. 잡것들의 짐당. 그 모인 사람들 보니까 민주화 팔아가지고 온갖 못된 짓한 정권의 잡놈 잡녀들만 모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잡것들의 정당이라고 국민힘이 아니고 이거 대한민국 뒤집어진 체제를 제자리로 못 돌립니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앞으로 이 최대집 후보 중심으로 우리가 국가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저는 이 국민의힘 당이 경선이 있을 때까지는 최악의 이재명과 최악의 윤석열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인 홍준표를 달려들어서 지지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홍준표가 차악이 아닌가 했는데 국민의힘이 얼마나 악랄한 정당이냐. 진짜 민심과 30%나 뒤집어가지고 최악의 사기 탄핵 주범 윤석열이를 대선 후보로 뽑는 거 보니까 저거는 정말 남로당 일중된지 이중된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원천 무효,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와 권위가 회복되는 이러한 정치 운동이나 또 선거 활동이나 이러한 국민들의 각성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탈을 쓴 주사파와 사기 탄핵과 사템파에서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이 무효가 되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석방이 되어야 되는 것은 정치를 넘어가지고 이 한국민들이
또라이가 안 되고 제정신을 차리는 영혼의 운동이고 국민윤리의 운동이고 정말 법치의 운동이고 비정치적 운동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국민 생존권 투쟁이라고 생명권 투쟁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최대집 후보 변희재 대표 그리고 여기 나온 애국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무죄 석방하라 하는 목소리는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보고 굉장히 잘했다. 저게 한국인다. 저런 사람들이 한국을 이끌어가야 제정신이 돌아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모든 민주화의 탈을 쓴 사악한 남로당들의 반란 반역 활동이 척결되고 국정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대한민국 부활의 새로운 운동 이런 운동 비슷한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도 파리가 돼. 정치 몰입애들에 외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별파리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민주파리 공정파리 상식파리 무슨 박근혜파리 탄핵무효파리 태극기파리 보수파리 완전히 인간의 존엄성과 대한민국 체제의 가치를 파리로 이용하는데 아마 이 기자회견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볼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은 한국인들의 영혼의 외침이 아닌가. 정치적 파리가 아니고 영혼의 외침이 아닌가. 이런 편안한 느낌을 오늘 좀 가져봅니다. 앞으로 최재집 대표, 변희재 대표,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전부 사탄파, 대장동, 먹교동 놈이나 주사파, 사탄파, 탄핵 약조범, 청부고발, 공작정치범 이런 것들을 밀어내고 양심과 진실, 상식과 진짜 공정, 법치와 애국이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우익운동, 국민운동, 후운동이 앞으로 번성하리라.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최대집 후보의 의미 있는 기자회견 축하드리고 저도 이제 현실 기성 정치권에서는 차악을 선택할 기회도 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민국 제정신 가진 우익 이 세력의 결집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이 올인 인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지금 썩어 빠진 더불어 도둑당이나 잡것들의 짐당 이런 것들을 좀 거부하고 제대로 된 젊은 신진 우익 세력을 돕는데 몸과 정신과 여러 가지 재원들을 모아주는 것이 나라 살리는 게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구출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의 구출이 아니고 엎어진 체제를 제자리로 돌리고 미쳐버린 영혼을 제자리로 돌리고 썩어져가는 대한민국 국민 정신을 되살리는 그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기자회견과 운동을 이끌어주신 최대집 후보와 변희재 대표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20대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입니다. 문재인 귀하는 늘 김대중 노무현 정권만이 대한민국 정권의 정통성을 갖춘 정권이냐, 이 두 정권의 승계를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 기아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김대중 노무현 이 두 인물의 사진만 걸려 있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등의 사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귀하의 정권은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반역성에 대해 그 당시부터 강하게 분노, 실제 아스팔트에서 이들 정권의 퇴출을 위해 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 두 대통령의 승계자임을 자부한다니 이 두 정권이 잘한 것 한 가지만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12월 대통령 당선자 시절 자신의 동지면서 라이벌이기도 한 김영삼 대통령의 당시 각각 무기징역 17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둔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 사면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이 두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내려진 과도한 중형이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보복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 시간이 더 흐르기 전 스스로 이를 바로잡은 셈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훗날 김대중 대통령의 연결식에 찾아서 서로의 구원을 풀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한 뒤 유신 시절 자신을 투입시킨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2004년 8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서 김대중 대통령을 내방 박정희 기념사업회 관련 감사 인사를 하며 아버지 시절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으시고 고생하신 데 대해 딸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라며 사과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라고 받아냈습니다. 훗날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에 대해 마치 구원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전임자 김대중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 오늘날 박정희 기념재단의 초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귀하가 인정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든 다른 대통령이든 어쨌든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결정적인 사안에서 보복의 칼을 거두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와 원성을 가라앉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할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직도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투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복역 기간은 무려 4년 반 전직 대통령 중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20년 선고형에 의문이 가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최악의 부동산 개발 비리로 뽑혀 문재인 귀하가 직접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화천대유 게이트를 보십시오.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함께 나눈 자들끼리 다들 서로 모른다 그러고 있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는 과정에서조차 이미 박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받은 돈은 10원 한 장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 어떤 기업에도 K미르재단에 돈을 출연해달라고 청탁 강요한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귀하가 검찰총장으로 영전시킨 윤석열은 특검 수사팀장 시절부터 묵시적 청탁이란 올가미로 목을 죄며 최소원의 딸이 빌려 탄 삼성의 말 3마리까지 경제공동체란 또 다른 올가미를 걸어 뇌물죄로 생사람을 잡아넣은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화천대유의 관련자들은 모조리 경제공동체로 묶어 전원 구속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윤석열은 문재인 귀하 밑에서 박 대통령 측 인사 및 애국보수 인사 200여 명을 추가로 감옥에 집어넣는 등 충성심을 보여주더니 어느새 박근혜, 이명박 정권을 배출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윤석열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곧바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석방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직접 귀하 밑에서 이 두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은 검찰총장이 석방시키겠다고 공언한다면 귀하는, 문재인 대통령 귀하는 다른 고민을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귀하는 정치인으로서 탄핵은 찬성했으나 탄핵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탄핵에 따른 정치 스케줄에 맞춰
대선에 출마하여 승리한 것이 전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탄핵과 외국인사 투옥을 위한 모든 조작 날조 수사는 스스로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선 윤석열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 임기를 다 마쳐가는 이 시점에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결단했듯 부담 없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특별 사면으로 석방시킬 것을 개인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지난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 포함 국회 탄핵을 주도한 유승민까지 전 후보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면은 여권을 대표하는 이낙연 전 총리가 처음 불을 지폈습니다. 문재인 귀하는 국민 여론 핑계대며 이낙연 총리 건의 이후 무려 1년째 묵묵부답입니다. 조작 날조 수사로 누명을 덮어 씌운 검사 본인, 야권 후보 전체, 여권 대표 인물이 사면에 찬성하면 끝난 것이지 더 무슨 여론 탐색이 필요합니까? 저는 지금부터 안철수, 김동연 등 이른바 제3후보들도 사면에 찬성하도록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귀하가 이번 연말 사면의 기회를 걷어찬다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 석방을 간절히 바라는 약 절반 이상의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반복되는 피의 복수극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귀하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혹시 귀하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의 휘하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 내각제 개헌 등을 통해 귀하가 저지른 반역 부패 관련 수사를 피해갈 수 있다 자신한다면 그것은 오판입니다. 귀하와 윤석열은 노무현 정권 시절 종식된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권을 무려 두 정권을 넘겨 10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도 집요하게 파고들어 결국 구속시킨 바 있습니다. 귀하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누구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연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귀하 주변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모르나 이번 건만큼은 귀하가 계승했다는 김대중 노무현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18일 최대집 20대 대통령 예비군.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종료를 할 것이고요. 마지막에 우리 다 함께 딱 한 가지 구호만 하겠습니다. 크게는 하지 마시고 근처에서 수능시험이라고 하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하면 석방 촉구 손을 들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하면 석방 촉구 해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촉구. 박근혜 대통령 석방 촉구. 예, 감사합니다. 됐지.